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의 비밀노트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일입니다. 소연 씨. 네. 혹시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나리오 경영, 예, 많이 네. 들어봤죠. 뭐 네. 시나리오, 앞으로 나타날 일 예측을 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쭉 마련하는 뭐 그런 네. 경영. 네.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경영 맞습니다. 용어. 네, 미안하죠. 소연 씨는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이 시나리오 네. 경영이라는 그런 단어에 들어있는 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한데 그럼요. 일반적인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네. 우리 가게 뭐 보험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 네. 보험들 미래에 나타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거. 그럼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네, 이 보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네네. 우리 가정에서 들어오는 이 보험들을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전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깨달으시겠지만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이 네, 가입들 하실 엄청 거예요. 많죠. 네. 근데 홈쇼핑이라든지 뭐 요즘에 채널만 돌리면 보험 광고하고 있고요. 또 접하기 쉽고 가입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또 소비자들의 피해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보장성 보험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예, 김명렬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갑습니다. 보험을 좀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네. 사실 아까 보험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미래의 어떤 예측,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 원하던 부분하고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맞지 않아서 피해가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의 시크릿 박스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보험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생명보험과 네. 뭐 실손의료비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또 보험금이 나오는 이게 이제 실손의료비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보험이 맞는 거죠? 네, 연구원님? 맞습니다. 네. 네,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망입니다. 그리고 재해 사망이죠. 반면에 손해보험은 우리 그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차이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은 자살이라든지 돌연사가 포함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을 제외한 모든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장해주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네. 그 약관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해 사망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를 말합니다. 반면에 재해 사망은 급격하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외래적 사고죠.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네. 어려워요. 네, 근데 급격. 이게 네. 빠졌다. 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다가 말이죠. 이제 세균성이 이제 침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며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네. 실제 이게 상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법적인 문제까지 실제 간 사례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등산을 하게 되면 우리 막걸리 한 잔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좀 시기도 오르고 네. 앉아서 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어서 동사를 했단 말이죠. 아이고, 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상해 사망이 해당이 될까? 사실 이런 답이 부분 때문에 뭔가요? 법적인 문제가 많죠. 네. 예. 네. 이거 외에도요.
뜨거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을 때 이제 피부염이 이제 부분에 처음에 작게 생겼는데 네. 그게 이제 세균이 감염돼서 네. 이제 사망케 됐다. 자, 이런 경우도 급격하니 사실은 시간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만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로 사실 많은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보험사에 네. 마다 좀 차이는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네. 약한 분들이 소비자다 보니까 실제 많이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소송으로 있습니다. 가서 보험사에 소비자들이 지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네. 오,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종류로 나눈다고 해도 그 안으로 또 세부적인 관리가 쭉 나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몇 해 전, 아니 뭐 지금도 이런 광고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 광고, 뭐 홈쇼핑이나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왜 이제 그 탤런트분, 네. 아저씨분 네. 예, 나오셔서 그렇죠.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네. 않고 뭐 다 됩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네. 우리 소비자분들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보험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연구원님. 사실 이 무제한으로 반복 보장한다 이 말 속에 이미 문제가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우리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이제 보장을 받게 되고요. 네.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도 연간 180회의 횟수가 이미 정해져 있죠. 네. 일단 무제한이라는 것은 이미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네. 무시한 채 많이 광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내용 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 네.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게 과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있으니까 있다. 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요. 실제 이거 말고도요. 뭐 치료비를 뭐 쓰고도 뭐 다 남는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가 사실 남을 경우가 사실 뭐 돈 벌려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그렇고요. 또 모든 암을 보장한다. 네. 사실 모든 암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모든 신체 부위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우리 여성들이 가장 생길 수 있는 게 갑상선 암하고 유방암입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암보험에서는 지금 제외가 돼 있고요. 네. 일부 보험사들은 이제 유방암까지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암에서 이미 빠져 있죠. 그래서 피부암처럼 일부 진단금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네. 피부암처럼 작게 나오는 보험에 사실은 우리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 포함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는 오해할 수가 있겠죠.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모든 네. 암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암보험 가입을 할 때 결국에는 이거를 거기서 꼭 그 주는 약관을 미리 주진 않겠지만 그 약관에 해당되는 어떤 자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광고만 단순히 보고 모든 암을 다 보장해드립니다라고 네. 한다고 해서 아 단순히 모든 암 다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광고와 이렇게 실제 약관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 또 뭐 있을까요, 연구원님? 그 사망보험금 3억 원. 우리가 이제 홈쇼핑 광고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보험료가 하루 1,000원. 그래서 월 3만 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 광고를 꼼꼼히 보게 됩니다. 와, 너무 싼데. 네. 근데 그 사망보험금이 보면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일반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아까 자살이라든지 돌연사를 포함한 일반 사망은 큰 개념입니다. 네. 자살까지 주니까요. 근데 그런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해 사망보험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이 가족, 유가족들은 되게 힘든데 보험금이 네.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암 진단금이 8천만 원 나온다라고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네. 모 회사에 다 이렇게 보험을 한다는 보험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네. 그 혈액암이라든지 네. 골수암 같은 사실 암 중에서 걸리기 좀 힘든 암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네. 암들은 2천만 네. 원의 보장이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골수암과 혈액암은 8천만 원을 주는데 네. 나머지는 2천만 원. 또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례는요? 최근에 그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많은 그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축성 보험이더라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반대. 예, 많죠. 저축을 목적으로 네.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또 보장성으로 사망보험금이 예, 그런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맞습니다.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겠죠. 예. 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광고하는 실제 상품과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앞서서도 살펴드렸듯이 사망보험금 3억 보장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광고. 뭐 실상 내용 살펴보면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혹은 상해사망보험금 일 경우에만 뭐 이렇게 준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암 진단금 8천만 원. 예.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골수암이나 혈압암 이런 고액암들만 그 보장을 해주고 위암이나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2천만 원 정도만 보장을 해준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실들. 야, 네, 이런 정말 것도 잘 문제가 있네요. 주의를 그리고 또 기울여야 하나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점검해드렸죠. 보장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더라. 또 네. 반대로 저축성인 줄 알았는데 보장성 보험이더라. 네. 이렇게 혼돈해서 가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라는 거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할 때도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가입을 해야겠지만요. 네. 아,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연건이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제 청구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앞서서도 살펴봤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네. 예, 치과 보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가입하기 전에는 뭐 묻지 않고 네. 치과에 가면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네, 하는데 네. 실제 이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발치가 된 상태로 가입이 됐다라고 보면 네. 그거는 원래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 그다음에 치과 개수 제한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보장되는 범위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갱신형 보험인데요. 그래서 보험이 처음에는 3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게 네. 3년 있다가 네. 5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이 계속 오르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처음 가입할 때와 내용이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치과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가입해야 필요가 있을까? 네. 예, 이가 거의 다 썼거나 임플란트를 다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다른 편이고요. 그래도 네. 주변에 보면 많이들 가입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요즘에 유행이에요. 광고, 네. 또 마케팅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실버 보험을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상품으로 월 10,000원씩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보면 뭐 어떤 보장 거의 빠져 있고요. 네. 예, 상해, 요즘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네. 골절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실제 보장은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안에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보장 내용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 TV 광고나 홈쇼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보험 상품들을 보고 그리고 네. 가입들을 하시는데 또 거기서 파는 상품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반대로 네. 이제 보험 설계사님들을 만나 뵙고 가입을 한다고 해서 또 다 우리가 안심하고 좋다라고만 뭐 할 수도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없을 거고요.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입을 할 때 이런 그 말씀하셨던 그런 피해들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홈쇼핑이든 뭐 대면으로 FC를 만나서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 가입을 하시든 네. 일단은 상품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입 설계서, 그다음에 약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보장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업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직업도 숨김없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사실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는 돈을 보험료를 내시는 분인데 피보험자를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네. 해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 약관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깨알같이 요만한
큰 글씨로 예, 쓰여 있는 거 눈이 같아요. 좋은 사람도 웬만큼 네. 가까이 보지 않으면 못 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약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사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네. 있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요 저희가 시크릿 박스라고 이제 이름을 칠할게요. 그 박스를 좀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시크릿 박스 첫 번째입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장 상품. 일반 상품과 차이가 없다라고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네.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거겠죠? 네. 역시 네.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보험 설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고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이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해 사망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되어 있죠. 일반 상품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플랜을 통해서도 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존 상품과는 좀 더 다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험료의 차이는 또 어떻게 크지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연구원님께서 저에게 또 오늘 퀴즈 내주신다고요? 네, 제가 두 앵커님께 네,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무진단 무심사 그 보험이 있는데요. 네. 실제 가입자의 현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도 하지 않고 네. 따로 가입 심사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입 후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죠? 네. 자, 네. OX로 거죠. 답해 주시면 OX 되겠네요. 저희 이거 또 오늘 네. 준비했거든요. 네. 셋. 하나, 둘, 셋. 네. 네, 박소연 씨가 맞추셨습니다. 네. X. 당연히 안 되죠. 앞서도 설명 네. 들으셨잖아요. 아, 저는 네. 네. 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무진단, 무심사라고 하지만 네. 예, 가입 절차상에서 그 부분이 생략된 거지만 보험회사 내부에서는 그런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전산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겠고요. 네. 실제는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또 젊으신 분, 그다음에 건강하신 분이라면 보다 보험료가 좀 부담되고 비싸더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시크릿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보험의 비밀. 수술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가입 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네. 궁금합니다. 5년이 지난 왜 5년이나 네, 지났는데? 치료. 이건 좀 아리송한데요? 사실 보험 계약을 하실 때 그 알릴 의무를 5년 이내의 것만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네. 5년 이후 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느냐? 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5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네. 고지를 안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보험금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병원에 갔던 기록이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5년 이후의 기록들은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특히나 암이 발생되신 분들은 혹시 재발 가능성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도 의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절되고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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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님 두 번째 퀴즈도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예. 그래요. 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요즘에 100세 보장이 있죠. 네. 근데 과거에 80세 실손보험 얘기인데요. 네. 80세 보장 만기 들었던 분들이 네. 이제 내년에 실손보험이 이제 또 바뀌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로 바꿨을 때 지금 80세가 있는데 100세 보장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꾸는 맞춰야 게 되는데. 네, 네. 저는 이거 할래요. 네. 답은 바꾸면 유리하다. X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O라고 답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80세에서 100세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20년 더 보장을 받는데요. 네. 이 실손보험은 변천이 한 4번, 5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 내역이 한도 금액이 800만 원이거나 500만 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바꾸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2008년 8월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통원 한도가 1억 원이고 실제 의료 실비라든 이런 부분들이 통원비가 30만 원, 50만 원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바꾼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때 보험이 사실은 의료 실비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꾼다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크릿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보험의 비밀 시크릿 박스 세 번째입니다. 100세까지 보장된다고 했던 갱신형 보험. 근데 보험료 납입 기간이 80세까지. 80세까지. 이거 네. 맞는 건가요? 네,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이 갱신형 보험은요, 이 보장 기간이 80세까지 그 한도가 있지만 네.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가 계속 위험률에 따라서 네, 계속 올라집니다. 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사실 60세 은퇴를 하셨는데 네. 그때도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또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은 될 네.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보험료가 작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좀 비싸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단순한 보험료 전체 대비 비교하는 것보다는 네. 현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를 내보고 처음에 초기 부담이 적은 걸로 해서 갱신형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퀴즈 또 내주세요. 저도 예. 또 정답 자, 맞출래요. 제가 한번 내볼게요. 자, 실손보험 하나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 O, 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쉽네요. 네. 네. 당연히 아니길. 네, 두 분 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 네. 생명보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사망보험이 나온 일반 사망과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망의 재사망인데요. 사실 실손보험은 또 의료 실비라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상호 같이 가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체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알아봤고요.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연령에 맞지 않는 보험들을 이 자기 그 상황에 연령과 관련된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보험을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20대인 경우에는 이미 직장 생활을 조금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실 좀 비쌉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한 4만 원 정도의 의료 실비 위주의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네. 결혼 준비 자금에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모아가는 그런 부분도 효도의 한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게 네. 좋겠고요. 30대라면 생명보험과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그중에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택하는데요. 사실 종신보험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통 한 15만 원 정도 30세 남자 기준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1억 원을 보장받는 건 좋은데 20년 뒤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가치는 물가 인플레이션 4%를 고려했을 때 4,56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지나서 70세가 됐을 때는 네. 2,0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보험료를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 그리고 20년 3,6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보험 지출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네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은 한 3만 원 정도 설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실비, 그다음에 CI 보험이라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대한 크리티컬 일리지라 그래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고요. 네. 40대에서 60대는 사실은 은퇴 준비도 사실 촉박한 시기인데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종신보험의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정기보험을 40대인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좀 사망보험금을 활용하고요. 그다음 50대, 60대는 의료 실비에다가 손해보험에다가 진단보험금, 암이라든지 이런 진단금을 넣어서 10만 원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마지막 네. 시기이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점검은 지금부터 확인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는데 이런 사실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보험 약관 쫙 펼쳐놓고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그런 네. 시간을 가지는 확인을 필요가 있을 것 꼭 해보시기 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야 될 텐데요. 오늘 자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민경한 씨인데요. 예, 아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났는데 태아보험에 가입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넣어야 할까요? 네. 태아 태아보험. 네. 아기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태아보험은 아니죠. 예, 자녀보험에 자녀보험. 해당이 될 텐데 어쨌든 예, 궁금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자녀들은 아무래도 생명보험은 암이라든지 그런 그 사망보험금 위주입니다. 입원비도 네. 물론 있고 수술비도 있지만 네. 아이들은 무릎팍 깨지고 열이 오르고 병원에 뛰어갈 일이 많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의료 실비 중심으로 월 한 3만 원대를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 3만 원 3만 정도 원대. 크게 부담이 없는 정도로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카카오톡 한 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궁금증이실까요? 만나볼게요. 김인수 님이십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할까 했는데 주위에서 치아보험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활용성이 없는 상품일까요? 라고 질문해 네. 주셨어요. 아까 가입 안 하셨다고 자꾸. 네, 아까 네. 얼핏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치주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아가 아. 다 썩으신 분들은 네. 필요하겠습니다만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고요. 그 돈 차라리 월 한 30세 남자 기준으로 한 3만 원 내거든요. 네. 그 돈 아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치료받는 게 그 돈으로. 더 분명할 수 있겠습니다. 월 얼마라고요, 연관님? 30세 남자 기준으로 월 한 3만 원 정도. 월 3만 원 네. 정도. 네. 근데 갱신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늘은 정말 많이 말을 걸어주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네요. 편리하죠, 네. 방법이. 한 분 더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화면 자 열어주세요. 네, 구학수님이십니다. 실손보험에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3년 갱신형이고요. 보험료 내역 중에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네. 내용 있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이걸 대비해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실손 의료보험과 운전자 보험. 네. 꼭 필요한 두 개 아닌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기에 대비해서 적립보험료도 여기에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네. 실손보험에 적립보험이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있다. 걸 대비해서 미리 보험료를 좀 미리 많이 넣어두신 상태신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험에서는 짧게, 이제 예. 월 대체 공제액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월 네. 대체 납입을 위한 어떤 적립을 쌓아두는데요.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을 때 네. 대비해서 이제 운전자 특약까지 넣어서 이런 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실손보험의 운전자 특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네. 보험료는 저렴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명렬 연구원과 함께 또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비밀노트는 내일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2012년 총 알짜배기 정보들 모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 여러분께 수익형 부동산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들의 비밀노트였습니다. 인사드려야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